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이게 뜨겁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눅눅하게 밖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네요. 얘가 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상해. 학업 능력이 이게 오르진 않아. 그래서 학습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학습에 문제가 있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또 잘하는 영역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 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검사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러 갔더니 영재래. 에? 학습 장애인데 영재요?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학습 장애 영재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안내 내지는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 전공 미술치료를 갖다 강의하고 있는 최인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치료실이에요. 치료실인데 치료 상담실이라고 할까요? 인지향상 상담센터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아니면 대상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성인 대상까지 다 하죠. 그래서 그 대상의 내담자들의 진단 평가를 위한 심리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뭐 지능 검사에서부터 뭐 성격 검사, 뭐 기타 등등, 마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술 치료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제가 최종 학위가 그 박사학위를 영재 교육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이제 미술 치료 같이 막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학습에 대한 것들, 그다음 또 사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갖다가 사고력을 갖다 높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최인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자,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술 치료 쪽에 관심이 있고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 물론 저희 학교에 대학원 과정도 석박사 있겠지만 또 이제 쉽게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미술 심리 상담사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과정이 있으니 자 수요일 날 9월 첫 주부터 이루어져요. 10시부터 주간반 또 저녁 7시부터 또 혹시나 또 야간반은 또 개강 전에 안 했었었는데요. 혹시나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 어떨까 싶어서 광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마 이 두 파트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영재인데 학습장애가 있어. 결국은 영재가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장애 영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장애 영재의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채널이 또 미술치료를 또 알리고 또 이렇게 수업하는 강의하는 채널 알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갖다가 어떻게 좀 치료 상담적인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상담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되실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학습장애, 영재 둘 다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영재성과 학습장애를 갖다 같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영재가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영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학습장애를 갖고 있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영재는 무조건 학습을 잘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리시고요. 말 그대로 영재성과 영재인데 학습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면 그 정신장애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 그 DSM-5에서 보게 되면요.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들이 뭐 읽기장애, 그다음에 뭐 산수장애, 쓰기장애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밑에 이제 정보 입력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학습과 관련된 정보 처리 이론들이 있어요.
모습 이론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정보를 갖다가 입력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학습장애가 있나? 아니면 그걸 갖다 통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보를 갖다 받아들여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풋,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저장과 인출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학습 장애가 생길 거야라고 하는 구분,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볼 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지적인 강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분야에서는 놀랄 만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계이지만 좋은 학업 점수를 갖다가 얻지 못할 수가 있고 또 학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회성도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지적인 강점 볼까요? 자, 진보된 추론입니다. 자,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은 간단한 학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등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운 것을 갖다가 이쪽에도 써먹고 A라고 하는 곳에서 써먹을 수 있고 B라고 하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라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일반학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없느냐? 아이디어도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 빠르게 개념화시켜서 적용하는 능력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까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좀 가까울 수가 좀 있는데 새로운 일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숙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학습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 못하죠, 그죠? 자, 이런 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또 넘어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낮은 자존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업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고요. 그래서 열등한 그 조직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오는 것들이 쓰기의 속도도 부족하고요. 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속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을 겪을 때 학습을 할 때 아니면 사고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사고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빨리 문제를 갖다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 그런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빨라. 이거 참 사람 환장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숫자 처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초인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위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학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의 뇌의 문제는 쉬운 어떤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유형의 아이들이 보이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여 년이 흘러도요. 여전히 어려운 건 여전히 이건 제가 어렵다는 문제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자, 사실상 이 채널은 뭐 미술 치료를 갖다 주로 알리는 채널이기도 하지만 물론 학업의 학습에 있어서도 저는 관심이 있긴 해요. 근데 워낙 학습 쪽에 또 많이 잘 하시는 그런 영역도 있고 특히 영재 쪽에서는 뭐 또 막강 또 저희 이신경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뭔가 올리는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사회 정서적인 특징. 참고로 이신경 교수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 영재 교육.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정년하세요. 정년 퇴직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 사회 정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공격성입니다. 하나 공격성. 때때로는요, 요 친구들이 뛰어난 능력도 갖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한다고 아까 빵 터지는 그런 공격성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그런 영역 때문에 오는 불안. 또 친구한테도 방어적인 태도도 갖고 있겠지만 부모님한테도 방어적 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사한테도 방어적인 태도를 갖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도 갖고 있지만 학습에 대해 있어서는 왠지 학습이 잘 안 돼.
또 재미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교실 안에서 가만히 이쁘게 앉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갖다가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꾸 낮아지는 자존감감. 자,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담적인 접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차원적인 진로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가지. 첫째 또 다차원이네. 자, 첫째, 정서적인 영역이 초점인데요. 이 상담적인 접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와 학업 수행에 있어서의 맨날 현실 속에서 부딪혀지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질 거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의 문제, 부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맞닥뜨리면서의 아이들과 교사로서의 정서적인 문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은 부정적인 건가 봐.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아까 폭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영재인데 학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이런 것 그래서 지킬 박사 화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고요. 실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상담 과정 중에서 목표를 갖다가요.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 부모와 교사의 교사의 교육을 좀 해줘야 돼요. 누가? 상담사가. 그래서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적인 거에 초점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영재인데 학습장을 갖고 있잖아. 학습장이 영재인데 그 학습장의 영재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장이 영재에 있어서의 사회 정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게 이 정서적 영역의 초점 중에 하나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음, 아, 특히 이제 잠깐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담자는 학습장의 영재와 교사, 부모 간의 적절한 감정 표현 및 긴장 완화를 갖다가 좀 촉진을 시키고요. 문제 해결 활동에 잘 참여를 해가지고 정서 영역을 깊이 탐험할 수 있도록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물론 상담사는 찾아온 내담자가 영재인데 학습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겪는 특이한 어떤 특이한 특유의 정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잘 알고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수한 정서의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왜? 대처하기 위해서. 자, 교사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특수한 어떤 정서적인 깊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볼까요? 첫째가 아니고 둘째네요. 자, 둘째 다차원적인 진로예요. 이게 뭐냐면 그 진로 특히 문제에 있어서 다차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왜 다차원 쪽으로 또 접근을 또 해야 되냐면요. 학습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이제 진로의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학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로를 갖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봉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장애 있으면서 영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상담이 주초점이 되면서 가차원적인 진로에 대한 상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자 어,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학생의 태도예요. 태도의 문제. 그 태도가 학교의 태도의 문제,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태도의 문제, 부모님을 갖다 만날 때의 태도의 문제, 그다음 친구, 그다음에 교사와 만날 때의 태도의 문제, 특히 자기가 뛰어난 영역을 할 때의 어떤 태도의 문제,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진로라고 좀 이렇게 써놨던 이유예요. 자, 그런 태도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얘가 가치를 두냐라고 하는 것들. 학습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뛰어나거든요. 지금도 뛰어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것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믿음, 여기에 가치 여러 가지 같은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가치가 있어 하는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자기 지각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러냐면요. 이런 사회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지만 사회 정서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특이하게 좀 있어요. 영재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가치라든지 자기 지각 이런 것들도 이 다차원적인 진로의 상담적 접근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외에도 부모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얘가 영재이니까는 학습을 갖다 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기대는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를 갖다가 좀 악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무의식적으로 그런 작용이 좀 돼요. 그래서 어, 학습에 대한 것들 영재니까 학습을 갖다가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기대는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특히 이제 뭐냐면 이 학습장애 영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표현, 힘든 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또 도덕적으로 이런 것은 지켜야 돼, 이런 것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이 또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적절한 정서, 건강치 못한 정서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상담사 입장이나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그게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풀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야. 그는 정서적으로 볼 때 너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이야기해도 충분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상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